원리와 규칙에 의해서 배열되고 기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조 형성의 규칙 외에도 또 중요한 것은 구성 요소의 사용 양상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이제 제일 기본적인 의사소통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뭐예요? 문장이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중요하게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속성 같이 볼게요. 문장의 구조를 이루는 원리와 규칙. 그리고 자, 언어 사용의 일정한 원리와 규칙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문법을 봤을 때는 구조 형성의 규칙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는데요.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최종 목표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 형성의 규칙도 알아야 되지만 사용 양상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교육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풀어서 쓰면 언어 교육에서는 일반화된 지식을 습득하다. 일반화된 지식이 이제 구조 형성의 규칙, 이런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자, 실제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용하는 거에 목표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의 개념에 이제 비추어서 보면 한국어 교육을 할 때에는 구조적인 지식을 반드시 교육해야 되겠지만 사용에 대해서도 사용과 관련된 지식도 전달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문법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문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일단 짚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편 문법. 과 이제 개별 문법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보편 문법이라는 것은 이제 촘스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된 문법인데요. 인간이 이제 선천적으로 문법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 한국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언어의 공통적인 원리와 규칙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보편 문법의 기본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언어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언어 능력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능력, 움직이는 능력이 있듯이 사람이 지닌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 능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우리가 말을 할 때 유한한 규칙은 굉장히 적어요. 많지가 않아요. 촘스키가 보편 문법에서 말하는 원리와 규칙은 7개에서 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유한한 규칙으로 무한한 문장을 생성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도 실은 규칙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주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능력, 비문법적인 문장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국어 화자에게 그 나라 언어의 내용을 주면서 문장이 정확한 문장일까요? 아니면 비문일까요? 어색할까요? 라는 걸 얘기했을 때 제가 들었을 때는 어색해요. 맞는 문장이에요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한 적이 없는 문법적인 문장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언어 습득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아이들이 경험해 본 적 없는 문장인데 스스럼없이 아주 잘 말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언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보편 문법이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별 문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 문법은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중국어를 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문제가 생기죠.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게 각 언어마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차이를 보여요. 이러한 특징을 포함한 각 개별 언어에 내재하여 있는 그런 고유한 질서를 우리는 개별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한국이면 한국어에 대한 한국어 문법이 있고요. 중국어면 중국어 문법, 영어면 영어 문법, 러시아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은 러시아 문법 등등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문법도 있다라는 것이 개별 문법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보시면 세 번째 규범 문법이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규칙을 설정하고 우리가 이제 약속이죠.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문법. 그리고 이것은 강제성을 지닙니다. 규범이라는 것이 뭐예요? 뭔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